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흡연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대마흡연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이제 뭐 상담을 하시거나 이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경찰 조사 가면은 뭘 준비해 가나요? 어떻게 진술해야 되나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나요? 뭐 무엇을 제출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대마 흡연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소지, 재배, 수수, 소유, 운반, 보관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벌 수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대마흡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연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던진 마약을 줍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실제 대마를 흡연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마를 구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대마를 흡연한 일시 장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마약대체운동본부, 정신과, 심리상담센터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제가 좀 여러 번 이제 앞에 찍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반성하고 있는지, 두 번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지, 세 번째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반면 억울하게 이렇게 대마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휘말리게 되거나 모임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대마를 모르고 흡연했다, 담배인 줄 알고 흡연했다, 아니면 대마 그냥 전자담배인 줄 알고 흡연했다, 이런 거를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혐의 없음 증거물 충분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진행한 사건이고, 향정 사건이었고, 실제 투약을 했죠. 투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기소유예는 뭔지 아시죠? 전과에 해당하진 않는 거, 검사가 한번 봐준다는 거, 그런 걸로 심플하게 생각하면 검사가 한번 봐준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서 특히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은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서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꼭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 촬영한 게 있는데, 제 그 채널 말고 딴 데에서 이제 촬영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예인들이나 재벌가들이 이제 처벌 수위가 낮게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재벌가나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일반인들보다 낮게 보이는 이유는 처음부터 변호사님이랑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준비해서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확연하게 달라지니까 꼭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약 사건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 두 번째, 이제 그 마약 사건을 많이 해본 그 사건에서 결과가 좋게 나온 그런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걸러내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그냥 광고 이런 거에 현혹돼서 하지 말고 인터넷 꼼꼼히 찾아보시고 직접 상담 받으시면서 그 사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직접 상담 받으시고, 그 사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대화를 하면, 이 변호사님이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마약하는 그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만의 뭐 이렇게 은어도 있고, 그 다음에 마약이 어떻게 뭐 사고 어떻게 돈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안 전문가인지, 마약 사건을 많이 해본지 안 해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님이랑 꼭 상담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마약 사건을 많이 하시는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사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